2012년 시행되었던 5급 민경채 피셋 자료 해석 기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인책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강의 이제 지점별 폭 수신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3년도와 93년도의 데이터인 것 같고요. 그래서 500m 간격으로 지금 이렇게 측정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세부적인 것들의 이 폭이 500m, 즉 0.5km라는 소리겠죠. 1번 기억 94년 폭 수신비 최대값은 500보다 크다,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딱 봐도 500을 넘는다는 건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500 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약간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자, 83과 93의 폭 수신비가 가장 차이가 큰 거 시각적인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이렇게 직선거리 93과 83의 측정 지점에서 이렇게 직선거리가 차이를 의미하겠죠. 이게 어디가 가장 크냐면 이쪽이 가장 큽니다. 이쪽은 5.5입니다. 6.5가 아니라. 84년 폭 수신비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는 300보다 크다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데 83년도에 가장 컸던 곳은 여기고요. 가장 작았던 지점은 어디가 될까요?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좀 더 아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얘가 지금 300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100이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돼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300보다 작은 값에서 100보다 작은 값을 빼면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커도 3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최대 200 되겠죠? 아무리 커봐야. 틀렸고요. 정답 1번이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차트 변환용 비슷하긴 한데 주어진 건 표가 아니라 이제 보고서인데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락이라고. 부합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은 남성 363, 여성 248. 비만율이니까 이제 뒤에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19세 이상 여기 있네요. 여성 2010년에 남성 363, 여성 248. 자, 이제 30대 연령대를 나오니까 이제 여기를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 남성의 경우 30대가 423으로 가장 많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60대 433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2위 4번 제외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현재 흡연 월 평균 음주율은 각각 증가하였다. 자, 7에서 10년 동안이니까 남성이 여기죠. 여기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딱 틀렸다는 걸 우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도 그냥 다시 보면 될 것 같은데 월 평균 음주율 같은 경우는 지금 남성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얘는 맞습니다. 나머지 간접 흡연 노출률은 남녀 모두 19세 이상 같은 기간 동안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표 차트 변환형은 아니고 매칭형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그냥 뭐 좀 약간 특이한 좀 부분 같은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ABCD에서 만족하는 이제 그 ABCD에서 언급하는 부분에 대한 수치나 뭐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찾아달라라는 것 같습니다. 자, A는 결국 불만족이라는 건데 퍼센티지가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요거 둘이 더하면 되겠죠. 0.9%가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의 만족도보다 유일하게 지금 높게 나타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여성 같은 경우 이제 굵은 표시죠. 독특하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부분별 만족도니까 요거구나. 헷갈렸네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보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4.38로 4.34보다 높아요. 유일하게. 안내정보 서비스입니다. C는요.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볼게요. 음식, 쇼핑, 안내 정보 서비스 무슨 연령대가 가장 높을까요? 5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4번이고요. 네. 나머지 뒤는 볼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보면 똑같이 나올 테니까. 뭐의 이미지를 독특하다 맞죠?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무슨 연달아서 이렇게 2, 3, 4 연속으로 나오네. 옳지 않은 거를 일단 고르라고 했고 주어진 자료가 3개인데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절대 아니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억 명 맞고 18.5억 명 맞는데 증가는 6억 5천만 명이 증가한 거죠. 자세히 볼 필요는 없었지만 12분의 6.5는 50%를 넘으니까, 왜 50%가 12분의 6인데 6.5는 이거보다 크니까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소셜 광고 시장 규모는 12년에 친절하게 이걸 구해줬네요. 이걸 안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거 이렇게 빼서 증가량을 판단한 뒤에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와 있으니까 77억 달러 맞고요. 니은도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5.4에서 55.9로 늘어났죠. 그리고 14년도에는 세계의 그 광고 시장에서 이게 비중이 50%를 넘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119를 보면은 55.9가 되겠죠. 얘를 56으로 보면 곱하기 2를 하면 112입니다. 곱하기 2를 한 값이 분모가 되는 119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50% 이상이 아니라 50% 미만이란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디귿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이 50%니까 분자에 곱하기 1을 했을 때 얘랑 얘보다 넘어서면, 얘보다 크면 50%를 넘고, 넘지 못하고 작다 2배를 했음에도 그럼 50% 미만이다 라는 거죠. 같으면 2분의 1과 같은 현재 상황이죠. 50%다 라는 말이죠. 67% 맞고요. 그 다음에 점유율 이제 보는 거죠. 소셜게임, 디지털 링크드인 맞습니다. 4%포인트 감소했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71에서 67로 여전히 높은 것도 맞고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취업자가 나와 있는데 여성 취업자 중에서 20대, 50대, 60대 이상 특정 연령대를 이제 특정한 이제 연령대를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20대 매년 감소했는지? 네, 맞습니다. 자, 여성 취업자 어렵지 않죠? 되게 뭐 조밀하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28명이 감소하죠. 얘 1%가 19.46이니까 3%는 못해도 57, 거의 뭐 60에 육박하는데 감소량은 28밖에 안 된다는 것은 3% 미만 감소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50대가 20대보다 많은 연도는 일단 11년은 맞겠죠. 나머지 연도 빠르게 체크해 봤는데 없습니다. 자, 증가한 폭입니다. 퍼센트가 아니라 증가율 감소율이 아니라 2010년도에 보시면 142명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이게 가장 지금 크냐라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를 보시면 얘는 뭐 체크 7, 8, 9, 10에서 없죠? 7, 8, 9, 10에서 120명, 얘는 뭐 100명도 안 되고, 얘는 이제 98명 정도 되니까 10년도가 가장 커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11년도까지였다고 한다면 얘가 가장 크겠네요. 86에 이거 더하면 177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명 관련돼서 여성, 남성 상위 10개국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숫자는 뭐 순이고 기대 수명 이제 한국인 나와 있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기대 수명이 5%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이거죠. 739, 768로 보겠습니다. 29 증가합니다. 그런데 얘 5% 증가하려면 35를 가볍게 넘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 기대 수명이 70세였다면 곱하기 5하면 35가 되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5% 이상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남성의 기대 수명, 일본 여성의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여성이 864입니다. 그 다음에 796이고, 요거 어떻게 판단하냐면 얘 이제 8.64를 빼서 확인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얘 10%가 8.64가 됩니다. 이건 뭐 다 암산이 되죠. 암산도 아니죠. 그냥 10% 하면 머릿속에서 처리가 될 겁니다. 얘네들을 더하면 지금 자세히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딱 봐도 지금 87을 넘어가요. 엄밀하게 계산하면 88을 넘겠죠. 약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일본 여성의 평균 수명보다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슨 뜻이냐면 일본 여성의 평균 수명에서 10%에 해당하는 8.64를 뺀 값이 얘보다 작다라는 뭐랄까 얘보다 작다라는 소리죠.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일본 남성은요, 일본 여성의 평균 수명의 90% 이하가 아니라 초과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두 개죠? 네, 두 개. 3번이 정답이네요. 기대 수명 차이 6년과 9년도 한국 남성의 1.1세인가? 6년과 9년의 한국 여성 1.4세 작습니다. 자, 스웨덴 여성 846, 834. 두 나라 남성의 기대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남성은 799, 스웨덴 있나요? 스웨덴 없나? 뭐 자세히 78.5로 봅니다. 어차피 10이 아래면 이거보다 작다는 거니까 같이 봐도 1.4고 스위스와 스웨덴을 보면 1.2가 됩니다. 얘는 최대 이렇게 되는데 작죠 지금. 왜냐면 얘가 최대값이 1.4거든. 최소값이라고 봐야 되나? 최소값이 1.4니까. 왜 얘보다 작으면 당연히 차이는 커질 테니까. 남성이 더 큽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거. 세계 38개국가 공적연금 체계 비교. 1원, 2원, 3원 체계가 부담 방식과 비부담 방식을 꽤나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단 1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 이력을 해보면 여기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나라겠죠. 9개 맞습니다. 4번 체계로 분류된 국가 중에서 비부담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거 포함 안 돼도 어차피 사회 부조직으로 포함이 되니까 결국 이 4개 나라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다 계산을 하는 게 맞네요. 이런 체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지금 해당이 되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분류니까. 그럼 이거 다 세면 됩니다.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개. 이원 체계도 지금 다 포함이 되니까 6, 7, 8, 9, 10, 12, 14, 15, 16, 17. 네, 같네요. 자, 4번 보충급여. 좀 귀찮게 하네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개. 소득비례. 하나, 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어마어마하죠. 지금 20개를 확실하게 넘어가죠. 틀렸죠. 자, 나머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요. 정액급여를 도입한 국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맞나요? 다시 11개? 이렇게 보는 게 아닌 것 같고 정액급여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액급여가 여기 있고 지금 괜히 이렇게 또 귀찮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정액급여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체계에서는 정액급여가 지금 이게 2개 국가인데 이원 체계 국가에서는 지금 4개가 되는 걸 지금 볼 수 있죠. 정액급여가. 네. 얘까지 포함하면 얘는 아니지. 4개. 5개인가? 1, 2, 3, 4, 5. 어쨌든 적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소 표가 보기가 좀 짜증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참여 공동체 현황을 어업 유형과 지역별로 나타나렸고 마지막은 참여 어업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매년 증가하고 있죠. 2005년에서 전남이 차지하는 비중 이거 120으로 봐도 가볍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20에 30%는 36인데
그거보다 더 큰 122의 30%는 당연히 얘보다 약간 크겠죠. 근데 32는 작습니다. 충북을 제외하고 4에서 11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인천이라고 하고 있어요. 6에서 43, 7점 몇 배죠? 67에 42니까 엄밀하게 계산하면 7.167배 정도 되겠네. 25. 근데 여러분 이거 충북 제외하고 다 보시면 10배가 넘어요. 전북은 이제 8.8배니까 어쨌든 얘가 작죠. 얘가 작죠. 전북보다 7점 몇 배니까. 맞습니다. 아, 2번이 정답이었죠. 이 체크 안 하고 넘어갔네요. 30% 미만이었는데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네, 매년 증가하고 있고, 충남 지역이 많은 거 차지하면 9년과 10년이 동일하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만약에 동일하다면 지금 지역은 변함없죠, 연도별. 그러면 충남 위에 있는 애들 지역도 개수도 똑같다는 거죠. 지역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순이니까 지역의 개수만 같으면 되니까 그 부분에 차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개니까 여기도 세 개 있나 보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판단하세요. 깔끔하게. 네, 맞습니다. 8번의 정답은 2번. 9번 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거. 3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서 1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아직 모르고 1이고 2승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경기를 하면 승패합은 항상 똑같아야 되잖아. 무승부는 이렇게 둘이 한 번씩 해서 했으니까 상세가 되겠죠. 자, 그럼 3, 3입니다. 그럼 요거를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경우는 1, 1밖에 없습니다. 2, 2는 안 되겠죠. 전체 경기는 3경기, 즉 3경기를 넘어서는 안 되니까. 실점도 우리 계산하고 가볼까요? 득점과 실점의 합이 같다는 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실점을 했으면 누군가 득점을 했고 그런 부분이니까요. 11점이니까 2점이 되겠네요. 승점은 뭐 계산 필요하면 하고, 자, B국 맞고요. 1무씩 거두었고요. D국은 2승을 했고 C국의 실점은 2였죠. 자, B국이 C국보다 승점이 높다라고 했는데 무승부가 1점이고 승리가 4점이니까 승리가 3점이니까 4점이 됩니다. 얘도 4점인데 1패 잠깐만, 이거 똑같잖아. 4점 같네요.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엥겔계 슈바베 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네요. A 각주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얘를 구하라는 건데 얘를 넘겨요. 엥겔 계수 곱하기 2008년도에 엥겔 계수에다가 총 소비치를 곱하라는 소리네. 그 말은 10만에 14.11%. 이건 계산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죠. 왜? 얘의 14.11%가 이거니까. 이건 맞습니다. 주거는 총소비의 슈바베 계수를 곱하면 되는데 이게 좀 계산이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9.81 곱하기 12만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소수점을 좀 고려를 해주면 그냥 981 곱하기 이거 해주라는 소린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계산을 요구했다고? 조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아, 이거 참고로 0 하나 더 빼야 되겠네요. 0 하나 더 빼고 그렇게 하면 그냥 왜냐면 이제 퍼센트잖아요. 네. 981 곱하기 12 하시면 됩니다. 요런 거는 뭐 그냥 계산을 해주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네, 11772 맞습니다. C는 뭐지? 개수 차이. 요거는 쉽네요. 그냥 이거 빼주면 되니까. 빼주면 379 맞습니다. 퍼센트 포인트. D는 이제 20만이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이거를 판단해라. 요걸 보고 라는 소리죠. 자, 주거 수도는 요거 슈바베 계수를 이용하는 건데 20만의 10%는 2만이죠. 거기에 0.15%, 1.5%가 아니라 300이죠. 그러니까 2만 300이 똑같죠?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은 뭐였지? 20만에 1418, 2만 8천을 넘어서죠. 물론 이제
10%는 계산 안 해줬어요. 근데 벌써부터 28,000을 안 넘는 수치로 표현을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방송사 A부터 D까지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연합.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거 표 차트 변환형인데 문제가 단순합니다. 보겠습니다. 헷갈리지만 하면 되겠죠. 네, 맞네요. 이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90204747666489 됐습니다. 자, 방송사별 구성비 법정 제재 건수의 전체가 90이죠. 그러면 A는 이제 90, 뭐 21 이렇게 되겠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었죠. 21%라고 나와 있죠. 왜? 100분의 21이 돼야 21%죠. 90분의 21은 21%가 될 수 없습니다. 좀 계산을 해보면 30분의 7이니까 20% 해주고 23.33%가 되겠네요. 얘가 틀렸으니까 옳지 않은 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그냥 이거 따라가면 되죠, 여러분. 1, 2, 3중 1329 825 1430. 그리고 5번도 이렇게 똑같이 보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점수가 나와 있고 학생 수가 나와 있습니다. 55명. 옳은 거 골라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전체 학생을 체육 점수가 낮은 학생부터 나열하면 중앙에 위치한 자 55명이죠. 그러면 이제 반을 나누면 27.5가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27명이 있고 27명이 있으면 한 명이 이렇게 중앙에 있죠. 얘가 그러니까 1등부터 27등, 그 다음에 28등, 나머지 쭉 해서 여기 끝이 55등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통 이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중앙에 위치한 값을 구하는데 중학교 3학년 과정 마지막 2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이제 그 기초 통계학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홀수명일 때는 이제 나누기 2에서 이제 그 중앙에 있는 그럼 이제 어쨌든 28번째 속하는 애들을 찾으면 여기서부터 찾으면 되겠죠. 6, 16 그리고 둘이 더하면 39죠. 이 안에 100% 존재합니다. 5점 맞습니다. 물론 5점이 23명이나 돼서 중앙에 누구든 위치할 수 있어서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어쨌든 28번째, 28번째 위치하는 학생은 5점일 수밖에 없다. 요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4, 6점이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수치가 간단하니까 반대 해석을 하겠습니다. 4에서 6점을 제외한 학생들은 12명이 됩니다. 55분의 12 이거 계산하라는 건데 얘 20%는 11이죠. 20% 더하기 55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얘 2% 약간 안 되죠. 그 말은 22% 근접이란 소리입니다. 반대 해석이었으니까 그 말은 78% 정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소리 80%도 안 돼요. 근데 86%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틀렸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산술 평균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요건 조금 귀찮은 문제긴 하겠네요. 자, 9점, 35점, 44에 60 더하면 104점이죠. 115점, 40점 더하면 155점, 160점, 161점이 됩니다. 따라서 더하면 265점이 돼서 5로 나눠 보겠습니다. 5, 5, 뭐 하나 더 안 더해줬나요,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점을 빼줬네요. 제가 275점이 돼서 55가 되죠. 나누면 정확하게 딱 5점으로 끊깁니다. 그 말은 평균값이 5점이라는 소리죠. 최저값은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9점이 최대, 1점이 최소니까 10점 빼는 거죠. 2명이니까. 그럼 여기서 원점수에서 10점을 빼주고 학생 수도 빼줘야겠죠. 53 곱하기 5 하면은 공교롭게도 265가 나와요. 따라서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이거 보시면 알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기억 디귿이 좀 핵심인 선지가 됐겠네요. 근거로 활용되지 않은 겁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4번 쓰였고요. 통신 서비스 형태별 가입자 수. 3번도 쓰였고. 자, 유선 인터넷 뭐 이거. GDP에서 정보통신 ICT가 차지하는 비중. GDP, ICT 비중. 5번도 쓰였고. 1, 2번 중에 답이 나오겠네요. 자, 프리 IPTV 합계 국내 서비스 가입자 수. 1번 쓰였죠. 2번 안 쓰였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유형별 수요 예측치랑 실제 수요가 나와 있습니다.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고 11년 어느 회사 판매 10가지 제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로 세로축에 있는데 이 범위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Y는 X 그래프가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그은 게 아니라 문제 자체에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말은 노골적으로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찌 보면 출제자의 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물론 이거 알지 못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최소한 10초 정도 아무리 못해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오차는 예측치, 즉 요거 값에 뺀 값의 절대값이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냐면 각각의 제품이 있죠.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제품에서 여기로 수선을 딱 내립니다. 수선의 발 기억나시죠? 수선의 발 개념은 아닌데 이렇게 수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직선을 내리세요.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무슨 소리냐면 얘와 얘의 차이가 큰 겁니다. 오차가 크다는 소리지. 따라서 G가 가장 크죠 지금. 반대로 말한 거예요. 1번은 틀렸습니다. 수요 예측 오차가 가장 큰 제품입니다. 가장 작은 제품 누가 되겠습니까? 이 선에 라인에 근접한 애 J가 되겠죠. 실제 수요가 클수록 예측 오차가 작다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죠. 요것만 봐도. 수요 예측치가 가장 큰 제품은 J가 되겠습니다. 실제 수요가 가장 크진 않아요. 벌써 3개가 더 큽니다. 얘보다. 3,000개를 초과한 제품. 2도 초과합니다. 1, 2, 3, 4, 5, 6, 6개입니다. 전체가 10가지였죠. 60%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실제 수요가 3,000개 이하면 여기 있는 애들이죠. 수요 예측치가 실제 수요가 이것도 확인하지 마시고 요걸 기점으로 보셔가지고 이 라인 영역에서 2개의 영역으로 나뉘죠. 지금 이거 영역, 이거 영역. 이 영역이 의미하는 바, 이 영역이 의미하는 바도 알아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영역은요. 얘가 얘보다 큰 애들, 이쪽에 있는 애들은 얘보다 컸던 애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현재 교과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몇 차 교육개정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아마 배우는 거면 지금 현재 중3-2에서 배우는 기초통계학에서 배우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거기서 또 배워요. 이쪽 영역이 의미하는 건 뭔지. 이 직선 활용해서 쓰는 거. 어쨌든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호도 조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지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운빨이 좀 작용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어진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선호도 가장 큰 건 당연히 이렇게 더해주는 7.3점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세 번째로 큰 조합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따라서 두 번째로 큰 조합을 구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5.7이 되는데 6.3이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6.3점이 뭐다? 두 번째로 큰 조합이 된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조합을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5.7점이 되죠. 나머지 큰 게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얘가 세 번째로 큰 조합이 되겠죠. 5.7은 어떻게 구했는데 입장료 5,000원에 사우나 없는 거.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원래도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저음 톤인데 조금 더 저음이 돼서 들으시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관점에서 보면 되게 졸리고 답답해 보이는 이제 목소리 톤일 수 있어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내 채널 ASMR 뭐 그런 느낌으로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 시험 때문에 오시는 거니까 사실상 제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님에도 그럼에도 이제 특히 거북하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진행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16번에서 20개 국가의 1인당 GDP가 X축에 있고요. Y축에는 이제 자살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GDP가 가장 낮은 국가는 S가 되겠는데 자살률이 가장 낮은 건 T가 되겠죠. 자, 4만 달러 이상이니까 40천, 즉 여기죠. K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 위에 있으니까 10명 미만이 안 되겠죠.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A가 되겠고 T가 가장 낮은 국가가 될 텐데 이것도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시냐면 A는 자세히 몰라도 20을 넘습니다. T는요 5 미만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일까? 수치적 센스, 숫자적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파악이 되시죠. 이거 15 초과합니다. 이하가 됐으니까 이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A인데요. 1인당 GDP가 15에서 20 사이가 있죠. 그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죠. 두 번째는 B입니다. B는 거의 30에 근접. 30을 나누기 2하면 15가 되는데 중요한 건 얘는 15를 넘는 거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C국보다 자살률과 1인당 GDP가 모두 낮은 거.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라인에 위치한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T는 조심하십시오. C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 5개 국가가 되겠죠. 그럼 모두 같다라고 지금 써 있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왜 이런 선지가 만들어졌는데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 얘보다 자살률 1인당 GDP가 모두 낮은 게 5개니까 야, 문제에서 20개 국가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뭐 큰 의미는 없겠다. 그쵸? 그냥 5번은 그냥 의미가 없는 어쨌든 오답 선지가 되겠네요. 뭐 별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선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낮은 국가의 수는 이렇게 되니까 모두 높은 국가의 수는 이제 빼주면 되겠죠. 물론 자신 C 국가는 제외하고. 어쨌든 16번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7번 옳은 거 고르라고 했고 소비자 평가 결과인데 이거 좀 난감하시죠? 이게 이제 프린터의 문제가 아니라 2012년도에 시행되었던 문제라서 그때 당시 이제 워드나 그 프로그램 이제 의해서 이제 업로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 지금 한글 버전이랑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쓰겠습니다. 시다 신맛이고요. 얘는 단맛인가? 단맛이다. 얘는 쓴맛. MSG 감칠맛, 글루타민산 나트륨, 청량감. 얘는요 용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게 뭐냐면요 여러분 잠시만요. 색이 되겠습니다. 색 컬러. 자, 옳은 거 1번. C 음료는요 쓴맛이 가장 점수가 높다. 아니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여기에 그 도달할수록 가장 큰 거잖아요. 단맛이 가장 높습니다. 자, 용기 디자인은요 얘랑 이제 배치가 되는데 A가 좀 더 크죠. C 음료가 가장 낮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답이 나왔나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A는 B보다 7개. 자, 일단 용기 여기다 체크하겠습니다. 음식도 높고요. 아, 여기가 안 했네. 향기 여러분. 향기도 높고요. 신맛도 높고요. 단맛은 얘가 높습니다. 쓴맛도 얘가 높고 감칠맛이 얘가 좀 더 높고 청량감도 높고 1, 2,
3, 6개입니다. 자, 비음료가 디음료, 이거 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면적을 보세요, 여러분. 결국 이 면적이 이 종합 점수의 합과 비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지금 얘보다 얘가 더 크잖아요. 얘가 더 큽니다. 왜? 이 지금 음료별로 이 점수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음료, 세계 점수, 세계 어디가 가장 높죠, 여러분? A죠, 여러분. 단맛도 가장 높을까요? 아닙니다. 단맛은 B가 되겠죠. 5번 틀렸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간 이제 5개 프로스포츠 종목의 경기장 수용 규모랑 관중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옳은 거 골라라 라고 하고 있네요. 이거 곱하라는 거죠, 지금. 얘네 둘이 곱한 게 연간 관중 수니까. 곱하는 값이 둘 다 커지네. 얘는 이거 같지만 얘가 커졌으니까 결국에 커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87에서 250은 3이 증가해. 1%밖에 안 증가해, 대략. 근데 얘는 여러분 지금 거의 3천 가까이 빠지고 있죠. 거의 한 7% 이상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 감소율이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결국 09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중 수용률은 농구가 야구보다 11년도에 반례가 되네. 틀렸습니다. 관중 수용률은 매년 증가한 종목은 3개다 라고 했는데 아니고 농구는 볼 필요 없고 아까 확인했으니까 얘 증가하네. 꾸준히. 얘도 꾸준히 증가하죠. 2개입니다. 자, 따라서 3번도 틀렸습니다. 연간 관중 수는 배구가 핸드볼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비교하면 되죠, 여러분. 네, 여러분 원래 실전에서 바로 여기서 넘어가세요. 근데 이제 해설하는 자리니까 따로 빼서 이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수 좀 귀찮잖아. 그냥 이렇게 베개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증가율 비교하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자, 여기서 여기 가는 걸로 한번 우리가 짝을 지어볼까요? 130 정도 증가를 하니까 한 40 몇 프로 정도, 40% 초반대 증가했겠거니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2100가량이 증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거의 70%, 거의 80% 증가하지 않나? 아무튼 얘보다 훨씬 커요. 그 말은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여기서 여기 가는 것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누구? 배구. 그래서 배구가 즉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거죠. 저 농구, 핸드볼 뭐 수용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방향. 자, 증 일정 증. 핸드볼 증. 아까 틀렸네. 벌써 감소하잖아.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번 볼게요. 좀 독특한 요령인데 2년 동안 별리사 A, B가 특허 출원한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이 합치면 45건이네. 문제에서 물어본 건 2011년 별리사 B가 출원한 건수가 작년에 B가 했던 건수의 몇 배인지. 따라서 이걸 이제 하려면 우리가 이제 좀 어디다 좀 써봐야 되는데 어디다 써볼까요? 여기다 그냥 쓸까요? 각각 건수가 나오겠죠. 자, 일단 전체 2년 동안 45건이 됩니다. 이걸 확인해주고 이걸 이제 봐야 되니까 전체 특허권 출원 건수가 A, B니까 45건이잖아. 80% 뭐죠? 34건. 그러면은 34건이 11년도에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34건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계산. 45건 맞죠? 80% 48에 32 36이네. 네, 그럼 여기 이제 9건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림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회사 A가 연도별 구성비가 있는데 2010년에 20%니까 6건 처리했고 24건을 출원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A가 6, 24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B랑 이거 물어봤죠? 몇 배 차이 나죠, 지금? 4배 차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 4분기 나와 있고요. 4, 4분기 매출액을 묻고 있어요. 큰 순서대로 이제 나열하라. 증가계수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1.0이라는 건 2배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1.5배 됐다는 소리고,
얘는 뭐냐면 0.5배 됐다는 소리죠.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 요거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개수와 퍼센트 질문할 것 같아서. 개수가 배수예요, 여러분. 지수라고 보면 되나? 요건 어떻게 하냐면 증가율이 있잖아요. 증가율을 100으로 나누고 여기서 1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 예로 이런 거지. 얘 이제 1이잖아요. 2배라는 소리죠.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원 A에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A 같은 경우 이제 2배가 증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사분기에. 그럼 2배에서 일단 1을 뺍니다. 1배가 되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100이 되죠. 이게 배수와 퍼센트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어쨌든 8이고 0.5면 1.5배니까 10이고 줄어들었네? 그럼 마지막 최종 6이 됩니다. 얘도 보겠습니다. 1.5 9가 됐네, 반절이 됐네, 1.0 2배가 됐네, 9가 되네. 자, C는 0.5 1이 됐네, 4배가 됐네, 4가 됐네, 2배가 됐네, 8이 됐네 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 가장 크죠? B, C, A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매칭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ACF를 구해달라 라는 거죠. 11년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화재 건수가 증가한 화재 장소는 위험물 보관소 임야라고 하고 있는데 증가한 거는 지금 둘밖에 없죠. 따라서 D와 F 중에서 하나는 위험물, 하나는 임야가 되겠죠. 자, 사무실 주택은요. 여기서 지금 1등, 2등, 1위, 2위를 말하고 있는데 딱 봐도 A,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재 건수가 100건이 넘지 않는 게 누가 있죠? D, E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기와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D가 공통이죠. 위험물입니다. 저는 위험이라고만 쓸게요. 이 공간이 부족해서. F는 그럼 뭐가 된다? 임야가 된다. 임야가 된다. 그 다음에 E는 뭐가 된다? 선박이 된다. 자, 주택과 차량에서 A, B, C 중에서 주택 차량이 반드시 나오죠. 사무실에서 발생한 것보다 작다. 여러분 이거 딱 더하시면요 11,000을 못 넘죠. 그럼 얘가 사무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주택과 차량이 A와 C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야 할 이거를 이제 만족하는 보기는 5번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연계해서 A가 주택, B가 차량임도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2번 금융 서비스 제공 방식별로 업무 처리 건수 비중 현황을 이렇게 나타냈고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이 있어요. 둘의 합은 이제 100%고. 자, 기억 봅니다. 비대면 거래의 비중은요 1.5% 증가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다 더해가지고 차이를 1.5%포인트 이렇게 확인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합이랑 이거랑 더한 게 100이죠. 이 합에서 이 합으로 1.5%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서는 반드시 1.5%포인트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세돼서 비중이 100%인 게 유지가 되죠. 공교롭게도 감소했네요. 1.5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대면 거래 건수는 알 수 없습니다. 비중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절대 여기에 낚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그 건수는 알 수 없어요. 이 자료만으로는. 자, 비대면 거래 중에서 건수가 가장 작은 건 텔레뱅킹이다. 비중이 지금 가장 낮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맞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잠깐만 다시 7에서 10일 동안 비대면 거래 중에서 텔레뱅킹이 가장 낮은 거 맞지? 기억되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웬만한 분들은 이제 의문을 품지 않겠지만 일부의 분들은 아마 여기서 혼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자료 해석이.
니은에서 분명히 건수를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왜 디귿은 판단하셨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디귿과 니은은요 엄연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디귿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비대면 거래 건수분의 비대면 거래 건수에서 이 비중 텔레뱅킹이니까 11년을 예로 들어볼까요? 12.4%. 요걸 묻는 거예요. 이거 제거되잖아. 따라서 요걸로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나요? 비교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니은은 아니지만. 자, 대면 거래 금액도 알 수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 문제네요. 바꾸는 문제, 표현을. 화물차 한 대당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니까 이게 결국 의미하는 건 A. 2008년에 A가 가장 작은 거 용달입니다. 이것도 화물 운송 실적이 있으니까 B를 보면 되겠지 않아 함정이에요. 알 수 없어요. 왜? B는 화물차 한 대당 월 평균 화물 운송 실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물차 대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니은은 알 수 없습니다. 즉 C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이 가장 크고요. 개별, 그 다음에 용달입니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니죠.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식, 이동평균선, 5일 이평선을 말하는 것 같네요. 자주 나오죠, 자료 해석에서. 왜냐하면 문제 내기 좋거든요.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8거래일 동안의 주가가 나와 있고 얘랑 얘가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겠죠. 5일선, 21선, 121선 또 있었나? 뭐 무슨 선? 60일선이 있구나. 보통 이 네 개를 많이 보죠. 얘랑 이제 그 흔히들 말하는 볼린저 밴드라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 얘네 둘로 보통 차트 분석을 하긴 하는데 대한민국 증시에서 차트 분석에 큰 의미가 있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왜? 외인들이 들어오면 오르고 외인들이 나가면 빠지고. 대한민국은 공매도의 그 상한 기일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수수료만 내면은 무한으로 뻗을 수 있다. 현재 상황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법을 계속 안 올리고 바꾸지 않고 있죠. 아무튼 자 볼게요. 해당 거래에 포함 최근 5거래를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예를 지금 해놨네요. 6거래일은 어떻게 이제 이게 나왔냐면 하나 잠깐 이거 5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셔야 되는 게 7652, 7706 7652는 뭐냐면 1에서 5. 그럼 다음은 뭐다? 2에서 6. 이게 지금 6거래일 5일 이평선 가격. 그 다음 뭐야? 7거래일 기준 37, 48, 59 이런 식으로. 얘는 아니니까 여기 끝이겠지. 이걸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자, 얘가 뭐냐면 26이죠 37이죠. 26과 37의 차이는 뭐죠? 2와 7이죠. 따라서 2에서 7 가격 차이가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40원이죠. 오른 거죠. 5로 나누는 건 똑같이 5거래이니까. 그럼 나눠.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여러분? 48이죠. 48을 더하시면 됩니다. 7, 7, 5, 4. 언제 이걸 다 더하고 있습니까? 일별 주가. 이것도 구해야겠네. 자, 7754에서 7790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3748. 뭐 차이? 3과 8의 차이. 3과 8의 차이. 자, 7754에서 90이면 36원이 증가했는데 아니지. 5를 곱해야 되죠, 여러분. 180원 증가했구나. 마지막 주가는 7,800원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은 했지만 여기서 감소했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으니까 기억은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평선은 뭐 구해놨으니까. 맞네요. 이평선 가격 증가하죠. 이것도 맞겠죠. 가장 많이 상승한 게 100원 상승했죠. 100원 이상 상승한 날이 또 있나요? 없습니다. 이 차이를 물어보는 거네.
7780, 7652. 근데 이제 이거 줄어들고 얘는 커졌죠.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얘가 지금 48원 증가했죠. 얘가 또 10원 증가합니다. 10원 증가했나?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중요한 거는 얘는 지금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얘는 차이를 이제 보면 알겠죠. 그냥 빼는 게 편하려나? 귀찮으니까. 94에 114원인데 얘 같은 경우는 100원 미만이죠.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46원, 76원이네요. 얘는 더 줄어들었죠. 10원으로.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보도록 할게요. 4년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현황에 대한 자료고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림 1은 외국 기업 국내 투자 건수에서 산업별로 비율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림 2는 외국 기업의 국내 서비스업 투자 건수, 이거 투자 건수랑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총 투자 금액 1번. 자, 국내 투자 건수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해요?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10년을 예로 들면 687이죠. 그러니까 전체 투자 건수가 있잖아요. 얘의 68.7%가 당연히 서비스업에 투자한 투자 건수가 되겠죠. 근데 그건 그림 2의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몇 건? 687건으로. 이해되시죠? 전체 투자 건수는 뭡니까? 687 나누기 687.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1000건이네. 2009년 봅니다. 똑같습니다. 680, 659. 여러분 이거 굳이 계산해야 될까?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왜? 얘는 딱 1인데 687, 687. 소점 무시하고. 얘는 1을 넘잖아요. 얘가 더 큽니다. 얘가 몇 년도? 2009년도. 따라서 2010년이 2009년보다 작다, 적다라는 게 맞다라는 소리죠. 1번이 정답이고. 여러분 이것도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요? 67.8%에 해당하는 게 553건이면 얘의 10%는 뭐지? 6.78%가 되겠지. 그거에 해당하는 건수는 뭐지? 얘의 10%. 아, 죄송합니다. 얘를 봐야지. 570. 문제를 잘못 봤나? 아니, 이거는 잘 봤는데 요거를 이제 이걸 봤네요. 572건에 10%. 57.2건, 뭐 57건이 되겠죠. 그런데 농축수산과학업은 5.9%야. 얘보다 작아. 그 말은 얘보다 작다라는 소리죠. 따라서 60건 미만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 2등. 2등. 아, 순서가 아니라 비율을 물어봤구나. 15.5 감소했죠. 비율의 순위를 여기서 물어봤네. 1, 2, 3, 4 1, 2, 3 1, 2, 3, 4 여기서 틀렸네요. 자, 투자 건당 투자 금액 이거 딱 봐도 여기서 증가하죠. 왜냐면 지금 거의 70% 이상 증가했는데 얘는 30%밖에 증가를 안 하니까 얘가 분자고 분모가 됩니다. 여러분 증가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요, 분모는 지금 증가하고 분자가 되는 얘는 감소하죠. 따라서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틀렸죠. 매년 증가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2년도에 시행되었던 민경채 피스의 자료에서 기출 해설을 해봤는데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문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쉽죠. 초기에 시행됐던 부분이라. 그럼에도 기출이기 때문에 좋은 문제들이면은 틀림없으니까, 자, 이렇게 최근 이제 좀 오래전에 시행되었던 연도 해설 보시면서 시험 준비 제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